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K-팝을 넘어 화장품, 패션, 식품, 드라마, 웹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 이후 한류는 미국에서 더 이상 이색 문화가 아니라 주류 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산 소비재, 특히 K-뷰티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NBC는 최근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 IQ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K-뷰티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해 약 20억 달러, 약 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K-뷰티가 단독 질주하는 셈입니다. 한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액도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K-뷰티 제품군은 기초 화장품이며 모발 관리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색조와 자외선 차단 융합 제품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닐슨 IQ는 미국 전체 시장 흐름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독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의 75%가 MZ세대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들은 틱톡에서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와 추천 영상을 통해 K-뷰티를 접하며 적극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소규모 온라인 중심의 1차 K-뷰티 열풍과 달리 이번 2차 물결은 규모와 속도, 영향력이 전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에서 25% 관세 부과에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NBC는 BTS, 블랙핑크에 이어 캐대헌까지 더해지며 한국 문화의 총체적 인기 상승이 K-뷰티를 정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인기에 미국 유통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400개 매장을 둔 울타는 1분기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38% 급증했고 K-뷰티 월드를 신설했습니다. 세포라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매장에 K-뷰티 전용 벽면을 마련하고 일부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도 에센스와 세럼, 마스크팩 등 K-뷰티 진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올리브영도 내년 LA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틱톡 기반의 입소문, MZ세대의 주도력, 대형 유통사의 공격적 확장 전략이 결합되며 K-뷰티는 미국 주류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 TPU로 만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AI 산업의 중심이던 엔비디아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AI 모델 학습은 엔비디아 GPU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통설이 깨졌다는 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미나이 3.0은 구글 TPU만으로 학습됐습니다. TPU는 오직 AI 연산만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된 칩으로 구글은 수천 개의 TPU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작동시켰습니다. 이 방식으로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월가는 즉시 AI 거품론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미나이 3.0이 공개된 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연달아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에 5천억 달러 넘게 증가해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헤지 펀드들이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알파벳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TPU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GPU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위기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칩은 모든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범용성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다며 맞춤형 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GPU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맞춤형 AI 칩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고가 GPU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AI 칩이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HBM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구글 TPU 7세대에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 칩인 TPU-7E에도 12단 HBM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구글의 TPU 생산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 기존 메모리 시장 자체가 초호황이라는 점입니다. HBM 생산에 집중하느라 일반 D램 공급이 줄어들자 전 세계 PC 기업들이 메모리 가격 급등에 직면했습니다. DDR5는 최근 석 달 동안 약 60%나 올랐고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칩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HBM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한동안 강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체제가 균열을 맞은 지금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반대로 몸값이 더 높아지는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와 홍수로 누적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각국 당국은 여전히 실종자가 많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폭우 강도가 과거보다 강해진 데다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고된 참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이클론 세냐르가 상륙해 며칠 동안 폭우를 퍼부으면서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과 다리가 통째로 휩쓸렸고 도로와 통신망이 마비돼 일부 지역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살이 코끼리도 쓸어갈 정도였다고 절망을 호소했습니다. 구조는 헬기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해 약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재난을 2018년 술라웨시 지진, 쓰나미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규정했습니다. 세나르의 영향은 말레이시아까지 번졌습니다. 수만 명이 대피했고 일부 고령층은 집이 물에 잠겨 들판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이 바다처럼 몰려왔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남부 역시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었고 한야이 지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시내 상당 부분이 2.5m 깊이로 잠기면서 병원과 요양원까지 침수됐고 환자들은 헬기와 보트를 통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이클론 디트와가 강타한 스리랑카는 전국이 사실상 침수됐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100만 명 넘는 주민이 피해를 받고 1만 5천 채 이상이 붕괴 또는 침수됐습니다. 약 14만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고립돼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사이클론의 발생과 강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해수, 대기온도 상승으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해 집중호우가 더 극단적으로 쏟아졌으며 뜨거워진 기후로 인해 폭풍을 분산시켜야 할 윈드시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불법 벌목과 파묘 농장 확장이 집안을 약하게 해 재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언덕을 불법 벌목하고 팜을 심은 것이 산사태를 키웠다는 현지 지적은 환경 파괴가 재난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늑장 대응과 경보체계 부실도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정부가 괜찮다고 했지만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는 이미 물이 가슴까지 차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재난 대비 부족과 예산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위기, 환경 파괴, 제도 실패가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 주요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6 세계 대전망은 적어도 한 선진국에서 재정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프랑스를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선진국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110%를 넘는 가운데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재정 적자 관리로 정책 초점을 급격히 이동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내년 5월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울 전망입니다. 연준의 정치화 우려는 금융 대혼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원유는 사상 최저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극 개입하고 걸프 산유국의 생산량도 회복되면서 공급이 넘칠 것이란 진단입니다. 미국,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도 약세 전망에 무게를 싣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불확실성 확대 속에 온스당 4,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입니다. 올해는 투자 중심의 예고편에 가까웠다면 내년은 AI가 실제 기업 생산성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 판가름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빅테크는 올해만 4천억 달러 이상을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투입했고 2030년까지 누적 7조 달러 투자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도 주요 리스크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 관세, 행정명령은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식 거래주의는 평화 중재, 군사 개입, 공급망 거래가 섞인 불안정한 형태로 진화하며 글로벌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년 세계 무역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비 경쟁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토의 지출 확대에 따라 내년 세계 국방비는 2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 중 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무대는 지상과 해양을 넘어 북극과 우주로 확장됩니다. 해빙 증가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북극에서는 러시아가 북극 항로 중심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노리고 미국은 알래스카 놈 항구 확장으로 대응 중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우주 군사 경쟁도 본격화되고 유럽 주요국들도 공격적 우주 전략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긴장이 고조됩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을 촉발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국이 자국 내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 반도체로 충당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은 AI 혁명, 반도체 경쟁, 미국 정치 리스크, 원자재 가격 급변, 국방비 증액 등이 맞물린 복합 변동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